경북 시골 마을 1970년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10살 소년 앞에 어느 날부터 하얀 개 한 마리가 빵을 물어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죠. 야, 도둑놈! 내가 훔쳤지? 소년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둑 자식인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니? 그날 밤 소년은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른이 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꼭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아이들 살릴 거야. 그리고 15년 후 그 소년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1970년대 초반의 어느 초가을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마을 끝자락에 외롭게 서 있었죠. 지붕이 짚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었고 흙벽은 금이 가 있어 겨울바람이 거침없이 들이쳤습니다. 이 집에는 10살 소년 철호와 병든 어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호의 아버지는 1년 전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뒤 어머니는 밭일과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근신했지만 병까지 얻어 이제는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죠. 철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께 물 한 컵을 떠다 드리고 냉골에 쌀 한 줌이라도 있으면 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침이면 철호는 늘 배를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녁을 굶었고 그저께도 점심을 거른 터였죠. 학교 가는 길에 옆집 마당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에 발걸음이 멈춰지곤 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돌려 그 집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철호는 점심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만 철호는 운동장 한쪽 구석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죠. 배에서는 꾸룩꾸룩 소리가 났고 철호는 그 소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들릴까봐 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한 걸까? 철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이라도 친구들처럼 도시락을 쌓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철호에게 너무나 먼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대문 밖에서 철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였지만 철호는 그 개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는 철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에 무언가를 물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철호는 움찔했습니다. 개가 물까봐 겁이 났던 거죠. 하지만 그 개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철호 앞으로 다가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빵 조각이었습니다. 철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빵이라니, 철호는 빵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개는 빵을 떨어뜨리고는 몇 걸음 물러나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먹으라는 듯이 말이죠. 철호는 조심스럽게 빵을 집어 들었습니다. 먼지가 좀 묻어 있었지만 철호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철호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나온 눈물이었죠. 개는 철호가 빵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호는 개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연일까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개가 빵을 물고 오다가 떨어뜨린 걸까. 하지만 다음날 저녁에도 그 개는 나타났습니다. 역시 입에 빵 조각을 물고서 말이죠. 이번에는 좀 더 큰 조각이었습니다. 철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는 또다시 빵을 철호 앞에 떨어뜨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죠. 그날 밤 철호는 어머니께 빵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야, 이걸 어디서 구했니? 어머니가 물었지만 철호는 그냥 친구가 줬다고만 했습니다. 하얀 개가 물어다 줬다고 하면 어머니가 믿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도 나흘째 되는 날도 개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철호는 그 개를 백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개니까 백구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백구는 매일 저녁 빵을 물어다 주었고 철호는 그 빵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빵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만 그랬지만 점점 더 많은 집에서 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습니다. 도둑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철호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어디서 빵을 구해오는지는 몰랐지만 설마 훔쳐오는 건 아니겠지 싶었죠. 그저 어디선가 버려진 빵을 주워오는 거라고 철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철원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빵을 물어다 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그 빵 덕분에 학교에 다닐 힘을 얻었고 어머니께도 조금씩 나눠드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을에는 점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김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 찐빵이 없어졌어. 분명 부엌 선반에 놔뒀는데 온데간데 없다는 거였죠. 처음엔 쥐가 가져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옆집에서도 그 다음날 윗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쥐짓이 아니야. 사람이 훔쳐가는 게 분명해. 누군가 우리 집들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훔쳐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철호가 교실 뒷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반 아이들이 일제히 철호를 쳐다봤죠.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철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철호야. 반장 민수가 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집에서 빵 훔쳐가는 거 맞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했어.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던데 너희 집이 제일 가난하잖아. 배고프니까 훔쳐가는 거지? 민수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난 훔치지 않았어. 그건 백구가 물어다 준 거야. 철호가 애써 설명했지만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구? 걔가 빵을 물어다 준다고? 그게 말이 돼? 영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바보로 아니? 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정말 백구가 매일 저녁 빵을 물어다 준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교실 안은 철호를 향한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마저 철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철호는 운동장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철호를 피했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도둑놈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철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왜 모두가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걸까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돌을 던졌고 철호의 등에 돌이 맞았죠. 아파서 뒤를 돌아보니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야, 도둑놈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집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럽대. 내가 훔쳐간 거 맞지? 덩치 큰 서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왔습니다. 철호는 뒷걸음질 쳤지만 담벼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난 안 했어. 정말이야.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걔가 했다는 거야? 걔가 빵을 훔쳐다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서기가 철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철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지만 철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철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백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입에 빵 조각을 물고서 말이죠. 백구는 철호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빵을 떨어뜨렸습니다. 철호는 빵을 내려다봤습니다. 백구야.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혹시 정말 훔쳐온 거야?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철호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고마워, 백구야. 내가 나를 살려줬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빵 도둑을 잡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다는 거였죠. 철호는 방문 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누워 계셨고 철호는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은 점점 철호네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철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도둑으로 몰면 어떡하지? 철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철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백구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백구가 정말 어디서 빵을 가져오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호는 집 뒤편 감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고 백구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백구가 나타났죠. 평소처럼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는 마을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철호는 조심스럽게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골목길을 지나 마을 중심부로 걸어갔죠. 철호는 숨을 죽이며 뒤를 바랐습니다. 백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어디선가 빵을 훔쳐오는 걸까? 철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백구가 멈춰 선 곳은 마을 유일의 제과점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운영하는 그 빵집 말이죠. 철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정말 빵집에서 훔쳐오는 건가? 하지만 백구는 빵집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 골목으로 돌아가 뒷마당으로 향했죠. 철호는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빵집 뒷마당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죠. 잠시 후 백구는 입에 빵 한 조각을 물고 나왔습니다. 철호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구는 빵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빵,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빵을 주워온 것뿐이었죠. 박씨 아저씨네 빵집에서는 매일 저녁 팔다 남은 빵이나 조금 상한 빵을 버렸고 백구는 그걸 가져왔던 겁니다. 백구야. 철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는 그저 버려진 걸 주워온 것뿐인데 사람들은 널 도둑으로 몰고 있구나. 아니,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구나. 철호는 백구에게 다가가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철호를 올려다봤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빵집 뒷문이 벌컥 열리며 박씨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박씨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철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박씨 아저씨는 철호와 백구를 봐버렸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박씨 아저씨가 철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이 개를 시켜서 내 빵을 훔쳐간 거지. 철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백구는 그냥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빵을 주워온 거예요. 훔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빵? 말도 안 돼. 내 빵이 자꾸 없어지는 게 이것 때문이었어. 박씨 아저씨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를 듣고 근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고 박씨 아저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녀석이 개를 시켜서 내 빵을 훔쳐간 거였어요. 범인을 드디어 잡았어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도둑이 바로 철호였다는 거죠. 철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백구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빵만 가져왔어요. 가게 안에서 훔쳐온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쓰레기통이든 뭐든 남의 집 것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지.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철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사람들은 백구마저 나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개까지 버릇이 없네. 저 개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해. 누군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한테 잘못이 없어요. 백구는 그저 날 살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먹을 게 없었는데 백구가 도와준 거라고요.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백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나? 가난하다고 남의 것을 가져가도 되는 건가? 내 빵집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박씨 아저씨는 점점 격앙됐고 급기야 빗자루를 들고 백구를 때리려 했습니다.
안 돼요. 철호가 박씨 아저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백구를 때리지 마세요. 잘못한 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백구는 아무 죄가 없어요.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벌써 도둑질을 하다니.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 누군가 수군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집안은 원래 문제가 많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호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장님이 묻자 사람들은 앞다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은 철호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철호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냐? 철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장님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마을 회관에서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철호 어머니도 모시고 와야겠어. 이장님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철호는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철호야,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빵을 가져왔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철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철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철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백구도 잘못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가난한 게 죄인 것 같아요. 철호는 울먹이며 말했고 어머니는 철호의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백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마을 회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회관으로 향했죠.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셨고 철호는 그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백구는 철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호와 어머니를 보자 수군거렸죠. 저 집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럽네. 가난하다고 남의 것을 훔쳐도 되는 건가? 철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와 함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마을에서 일어난 빵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모였습니다. 어제 밤 박씨네 빵집에서 철호가 개를 시켜 빵을 가져간 현장이 목격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듣겠습니다.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백구를 시켜서 빵을 훔치게 한 적이 없어요. 백구는 그냥 빵집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빵을 주워온 것뿐이에요. 철호의 말에 박씨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버려진 빵이라고? 그게 말이 되나? 내 빵집에서는 빵이 자꾸 없어졌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빵만 가져간 게 아니라 가게 안에서도 훔쳐간 거야.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붉게 상그랬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백구는 쓰레기통에서만 가져왔어요. 저도 직접 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걔가 그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분명 내가 시켜서 훔치게 한 거지.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럼 철호 어머니께서는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장님이 묻자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호는 절대 도둑질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철호는 어린 나이에 저를 돌보며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 철호가 남의 것을 훔칠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내 빵집은 이 일로 손님들이 줄었어요. 다들 우리 빵집이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가 드나드는 빵집이라고 말이죠.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박씨네 빵집은 우리 마을의 자랑인데 이것 때문에 평판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렇잖아도 옆 동네에 큰 빵집이 생겼다던데.
사람들의 말은 점점 철원의 집을 비난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철원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를 데리고 회관 밖으로 뛰쳐나갔죠. 어머니가 철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관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백구는 철호 곁에 앉아 조용히 철호를 지켜봤습니다. 철호는 백구를 꼭 안았죠. 백구야, 미안해. 너는 날 살리려고 한 건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철호의 눈물이 백구의 하얀 털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철호는 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이장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철원의 집에서는 앞으로 그 개가 마을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구를 집에 묶어두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철호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밧줄을 꺼내 백구의 목에 묶었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어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고 백구는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백구는 마당 한쪽에 묶여 지냈습니다. 철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백구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백구야, 조금만 참아. 사람들이 오해를 풀면 다시 풀어줄게. 하지만 백구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며칠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박씨 아저씨네 빵집은 손님이 줄었고 박씨 아저씨는 그 화를 철원의 집에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철원의 집을 냉대했습니다. 아무도 철원의 집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기침을 하시다가 피를 토하셨죠. 철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철호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철호야. 병원에 갈 돈이 없단다. 어머니의 말에 철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철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문을 닫고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말했죠. 내 집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우리 보고 도우라고? 철호는 박씨 아저씨네 빵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돈을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철호의 목소리는 처절했지만 박씨 아저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도둑 자식인데 왜 내가 도와줘야 하나? 너희 집 때문에 내 빵집이 망하기 직전이야. 박씨 아저씨의 말에 철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죠. 철호는 절망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밧줄에 묶인 채 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철호를 보자 일어서려 했지만 밧줄에 묶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죠. 철호는 백구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백구야, 어떡하지? 엄마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철호의 울음소리가 어두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철호 곁으로 다가와 철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어른이 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꼭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아이들 살릴 거야. 철호의 다짐을 들은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흐릿했죠. 철호는 어머니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철호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철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철호의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틈으로 철호를 보면서도 모른 척했죠. 철호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발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말했죠. 우리도 어려워. 미안하지만 우리는 도울 수 없어. 철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그때 학교 친구 민수가 지나가다 철호를 봤습니다.
철호야, 왜 그래? 민수가 다가와 물었지만 철호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수네 어머니는 착한 분이었습니다. 철원의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이건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민수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택시가 들어오려면 한참이 걸렸죠. 철호는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철호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수 어머니와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차에 태웠고 철호도 함께 탔습니다. 택시는 산길을 달려 읍내병원으로 향했죠. 철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철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민수 어머니가 물었고 의사는 적어도 1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1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죠. 민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철호는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제가 커서 의사가 되면 꼭 돈을 갚을게요. 제발요.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야, 마음은 고맙지만 병원도 운영을 해야 해. 돈 없이는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단다. 의사의 말에 철호는 더욱 절규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엄마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발요. 민수 어머니가 철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호야,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민수 어머니의 말에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들 우리 집을 싫어해요. 저희가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민수 어머니는 철호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돈을 내지 못하면 퇴원시킨다고 했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철원의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10만 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다들 조금씩만 도와주세요. 민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게다가 저 집은 도둑질을 했잖아요.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죠? 박씨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집 때문에 제 빵집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말도 안 됩니다. 박씨 아저씨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요? 철호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철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비웃듯 말했죠.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애초에 도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철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엄마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밧줄을 끊고 달려왔습니다. 백구는 철호 앞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지저댔죠. 으르렁대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철호를 지키려는 듯이 말이죠.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개 좀 보세요. 주인을 닮아서 성질도 더럽네. 누군가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저 개를 없애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철호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야, 됐어. 이제 됐어. 철호는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사람들을 향해 짖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호야,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민수 어머니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철호는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철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죠. 백구는 철호 곁에 앉아 조용히 철호를 지켜봤습니다. 철호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아직 어린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철호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철호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했죠. 철호는 그날 밤 백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철호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아이들, 엄마 같은 사람들 다 살릴 거예요. 아무도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게 만들 거예요. 철호의 다짐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호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 어머니가 서 있었죠. 철호야, 어젯밤 읍내 성당 신부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병원비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어. 어서 병원으로 가자. 철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엄마를 살릴 수 있어요?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철호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 내 엄마는 살 수 있어. 신부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단다. 철호는 백구에게 밥을 주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신부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철호야,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철호를 불렀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아프면 안 돼요.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철호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철호야. 엄마가 약해서. 하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 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냉담한 시선을 보냈지만 철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비를 신부님께 빚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철호는 신부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제가 크면 꼭 이 은혜를 갚을게요. 신부님은 철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호야, 갚지 않아도 돼. 대신 내가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렴. 신부님의 말씀은 철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철호는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뭐라 해도 참았고 공부에만 매진했죠. 배는 고팠지만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교과서를 붙잡고 공부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철호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빵을 물어다 주지 않았지만 밤마다 철호 옆에 누워 함께 있어 주었죠. 백구야, 나 꼭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치료해 줄 거야. 철호는 백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중학생이 됐고 여전히 가난했지만 성적만큼은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철호를 대견해 하셨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철호는 그 장학금으로 책을 사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백구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힘차게 뛰어다니던 백구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죠. 철호는 백구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의사 되는 거 봐야지. 철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철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남들보다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가난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오히려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밤 백구와 함께 쓰레기장에서 주운 빵을 먹으며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철호에게 의대를 권했습니다.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하지만 철호는 걱정이 됐습니다. 의대는 학비가 비쌌고 집안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장학재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철호는 장학재단에 지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을 돕는 재단이었죠. 면접에서 철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팠던 이야기, 백구가 빵을 물어다 준 이야기,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야기. 면접관들은 철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철호에게 전액 장학금을 약속했죠. 철호야, 꼭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그리고 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재단 이사장님의 말씀에 철호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이 집에 도착한 날,
철호는 백구를 안고 울었습니다. 백구야. 해냈어. 나 의대에 합격했어.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어.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뿌듯해 보였죠. 하지만 백구는 이미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철호는 매일 백구를 안고 햇볕 좋은 곳에 앉혔죠. 백구야,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의사 되는 거 꼭 봐야 해. 철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며칠 전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철호 곁으로 왔습니다. 철호는 백구를 무릎에 안고 쓰다듬었죠.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내가 물어다 준 빵 한 조각 한 조각이 날 살렸어. 정말 고마워. 백구는 철호를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철호는 백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백구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하지만 백구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백구를 마을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백구야, 나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 너처럼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게. 그게 너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철호는 백구의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다짐했습니다. 백구가 준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철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가난도 차별도 슬픔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철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말에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철호는 대학으로 떠나기 전날 백구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백구야, 나 이제 간다. 돌아올 때는 의사 가운을 입고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철호는 무덤에 손을 얹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철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문의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죠. 35이 된 철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철호가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정말 대단하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의사가 되다니. 하지만 철호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호는 마을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게 했죠.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철호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칠이 지났을 때 박씨 아저씨가 보건소에 나타났습니다. 예전 그 빵집 주인이었죠. 박씨 아저씨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철호는 박씨 아저씨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평온한 표情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철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료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철호는 박씨 아저씨를 진찰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었고 심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당장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철호의 말에 박씨 아저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선생님. 빵집도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이제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어요. 큰 병원은 엄두도 못 내요. 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백구를 때리려던 박씨 아저씨,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모습,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냉정하게 외면하던 그 얼굴. 하지만 철호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제가 큰 병원에 연락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비용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철호의 말에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제가 선생님을 도둑이라고 했죠. 선생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외면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철호는 박 씨 아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그때는 어렸고 상황이 복잡했어요. 아저씨도 빵집을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나 잘 받으세요. 하지만 박 씨 아저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일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철호는 박 씨 아저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저씨, 그때 도와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군요.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더 다짐했거든요. 정말인가요? 박 씨 아저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박 씨 아저씨는 철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다니.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 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철호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용서도 뭐도 없어요. 우리 모두 살면서 실수하고 후회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후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아저씨도 이제 건강 되찾으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철호의 말에 박 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는 박 씨 아저씨를 큰 병원으로 연결해 주었고 치료비도 지원했죠. 박 씨 아저씨는 한 달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 씨 아저씨는 철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씨 아저씨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호는 박 씨 아저씨를 일으켜 세웠죠. 건강하세요, 아저씨.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답이에요. 박 씨 아저씨가 돌아간 후 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뒷산이 보였고 그곳 어딘가에 백구가 묻혀 있었죠. 백구야, 봤지? 나 약속 지켰어.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모두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됐어. 철호는 속으로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철호를 위한 감사 만찬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호에게 감사를 표했고 예전의 일을 사과했죠. 철호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민수가 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철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릴 때부터 너는 특별했어. 민수의 말에 철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민수야.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리고 백구가 있었잖아. 백구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그날 밤, 철호는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죠. 백구야, 내가 물어다 준 빵 한 조각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됐어. 정말 고마워. 철호는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철호는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마을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백구 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구가 뭔가요? 누군가 물었고 철호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의원은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치료비를 내고 없는 사람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죠. 철호는 부유한 환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누구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는 거였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철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으니까요. 철호는 즉시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 학교에 매일 점심을 제공했죠. 아이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철호는 가끔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호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많이 먹어. 배고프면 공부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꿈을 꾸렴. 배고픔이 꿈을 막을 순 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습니다. 철호는 급식소를 찾는 아이들을 보며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백구가 매일 빵을 물어다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굶는 아이가 없어야 해요. 나처럼 백구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아이가 다시는 있어선 안 돼요. 철호는 다짐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철호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죠. 이장님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철호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셨어요. 철호는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백구가 있었고, 민수 어머니가 계셨고, 신부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계셨죠. 저는 그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철호는 어머니께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철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철호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행사가 끝나고 철호는 마을 회관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백구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 철호는 백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한 기적. 철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내가 물어다 준 빵 한 조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 내 작은 사랑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 정말 고마워. 철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어 철호는 의사 가운을 입고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랜 시간 백구와 대화했죠. 백구야, 봤지? 나 약속 지켰어. 의사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고 풀잎이 일렁였죠. 철호는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했어. 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어. 철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철호는 또다시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픈 아기를 안고 왔죠. 돈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돈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주셔도 돼요. 부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다 계세요? 철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저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철호는 아기를 정성껏 치료했고 아기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후 철호의 이야기는 신문에 실렸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의사가 된 남자.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기사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백구 이야기도 함께 실렸습니다. 개 한 마리가 소년을 살렸고 그 소년이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전국에서 철호에게 편지가 왔고 후원금도 답지했죠. 철호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마을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무료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백구의 사랑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호는 백구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백구가 잠들다. 작은 사랑으로 큰 기적을 만든 친구. 철호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철호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죠. 백구야, 내가 매일 물어다 준 빵 한 조각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어. 내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소리였죠. 철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치료받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철호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갔죠.
백구가 시작한 작은 사랑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철호가 살아있는 한 백구의 사랑은 계속될 테니까요. 철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내일도 열심히 살게. 내가 준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을게. 평생 사람들을 돕고 살게. 그게 너한테 보답하는 길이니까.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고 철호는 그것이 백구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철호와 백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